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주가가 낮다 보니까요. 네. 뭐 양극재나 그 다른 소재도 네.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네. 셀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방 고기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진짜 뭐 두세 배도 정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두세 배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2차 전지를 투자한 게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작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반토막 났죠. 1년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3년을 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끝까지 망하지만 않는다면 네네. 계속 물 타면 네. 사실 이게 원금이 엄청 커지고 네. 빠질 때마다 샀으니까 네네. 오르기만 한다고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거든요. 네네. 두세 배 진짜 쉽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채널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게 썸네일을 너무 공격적으로 달아서 썸네일에 막 10배 간다 이런 것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예. 썸네일 자극적으로 달아서 걱정은 되지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봤더니 이런 거죠. PER이 10배다. PER보다 더 쉽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50% 성장해요. 그러면 주가 50% 오른 거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가는 철저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함수니까 회사가 이익을 50% 벌어들이는 거 있어요. 근데 매년 50%씩 성장해요. 그럼 그거 반영해서 50% 이익 오르는 거 반영해서 주가도 50% 오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죠. 한미반도체가 이익이 2배씩 늘어난대요. 한미반도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편해서 한미반도체 매수 추천 아닙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350억대 이익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박살난 이익이니까 재작년에 22년도에 1100억대 이익에서 24년도에 2300억, 그러니까 2배 늘어나잖아요. 이익이 100% 늘어난 거예요. 그럼 주가 상승 100%?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300억대에서 25년도에 2배 또 늘어난대요. 그러면 100% 주가 상승한 거에 이익이 거기서 또 추가 100% 늘어나니까 또 100% 2배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1년 동안 2배에서 2배 늘어난 게 아니고 정확히 4만 원대에서 19만 원까지 5배 늘어났잖아요. 이익은 2배 늘어났는데 주가가 5배 늘어나면 그게 그게 나온 거죠. 에코프로가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에코프로는 요 데이터 보시면 20년도에 600억대, 21년도에 800억대에서 22년도에 6,100억으로 대략 2년 동안 이익이 10배 올랐어요. 이익이 10배 올랐기 때문에 23년도에 주가가 15배, 5배는 추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거죠.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니까. 네이버가 저는 이게 발빠르게 실적을 반영 안 하는 줄 알았더니 2분기 실적 나오면 반영이니까 추정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자, 요거 빼고 볼게요. 23년도는 기저효과니까 빼고 22년도에 기저효과를 빼고 22년도 최고 실적 잘 나왔을 때가 1,600억대고요. 올해 예상되는 게 1,200억대예요. 400억 빠지죠. 그러면 1,600억에서 400억 빠지면 25%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은 25% 빠져. 이거 되게 합리적이에요. 25% 빠졌는데 주가는 몇 프로 빠졌죠? 59%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이익 빠진 거에 비해서 주가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익 빠진 걸 반영하고도 사람들이 거기서 더 투매 일으켜가지고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분이 있죠. 굉장히 숫자적으로 우리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 이익이 25% 빠졌는데 주가는 60% 빠졌으니까 30%의 여력은 남아있죠. 그 30% 여력은 포스코 퓨처엠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30% 이익 빠진 거 대비 주가가 더 많이 35% 빠졌으니까 35%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년에 1,200억에서 3,000억으로 170%가 늘어납니다. 이익이. 이익 빠진 것보다 주가가 30%더 40% 가까이 더 빠졌는데 내년에 이익이 170% 늘어나? 그러면 이익 늘어나는 것만큼 더하면 한 200%의 그 실제 이익 늘어난 것만큼 주가가 투명하게 반영한다고 치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죠. 반영한다고 치면 주가 상승폭이랑 이익의 개선폭이랑 200%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롬 23년도 제외하고 주가가 3,800억에서 올해 예상되는 게 그냥 1,000억 잡을게요. 이익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익이 3분의 1 토막 났으면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70% 이익이 빠진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주가 얼마 빠졌죠?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44만 8,500원에서
1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계산해 보면 얼추 비슷한 얼추 비슷해요. 그죠? 되게 투명해요. 네. 네. 그런데 70% 빠진 건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이익 늘어나느냐? 900억대에서 4,300억. 이익이 대략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반영되려면 이익의 4배치 올라가는 거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익이 23년도 기저효과를 빼면 정확하게 900억대니까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빠진 만큼 주가 70% 이상 빠진 거예요. 이제 적정 수준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런데 그거보다 과도하게 빠진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빠진 것들. 보여드릴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만 얘기하면 엄청나게 투심이 안 좋은 걸 또 느꼈어요. LG는 배신 때리는 회사다. LG 관련자분들이 나와서 좀 해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LG화학이 최근에 발표 났어요. 전 세계 글로벌 화학회사들 순위 매겼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LG화학이 주주들한테 실망시키고 뒤통수 치는 건 있지만 저는 LG화학이랑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 났는데 화학회사들 글로벌 화학회사들 조사했는데 경쟁력 관련해가지고 독일의 바스프가 1등 찍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4위 찍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 회사가 2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LG화학이 뭐냐면 아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자, 23년도 그걸 빼고 LG화학은요 22년도 이익에서 대략 2,900억대에서 2,100억이니까 한 8천억 빠진 거잖아요. 그죠? 8천억 빠진 거면 3천억에 8천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 4분의 1 정도 수준 빠진 거예요. 4분의 1이면 몇 프로죠? 25% 이익 빠졌죠. 근데 LG화학 주가 몇 프로 빠졌죠? 68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65% 빠졌거든요. 이익은 30% 빠졌는데 주가는 65% 빠진 거예요. 그럼 35% 이익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 격차가 더 크면 클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 뿐더러 2차전지 업황이 조금 회복 신호가 나오면 그런 회사들한테 훨씬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물방 고기반에 더 큰 여력,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지훈 대표님이 보실 때 네.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네. 최선호주 네. 가장 먼저 사야 될 거는 뭐라고 보세요? 미래에셋이 요거 정리를 진짜 잘 해놨어요. 배터리 셀 양극재부터 분리막까지 해놨는데 자 보시면 결국 우리 하반기를 봐야 되니까 배터리 셀은 물량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 셀의 양극재한테 주문 주고 동박한테 주문 주니까 배터리 셀이 좋아져야 돼요. 다행히 가격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 안 빠지고 물량 늘어나고 수익성 좋아진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매출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일즈 뭐죠?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P 곱하기 Q. 그렇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가격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물량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물량이 좋은가요? 당연합니다. 고민 1도 하시면 안 돼요. 가격 늘어나는 거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은 가격 늘어났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까지 가격 늘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조건 물량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물량을 늘리고 있다? 그럼 이거 주가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물량을 늘린대요. 배터리셀이. 자 양극재 물량 늘린대요. 동박 물량 늘린대요. 전에 물량 늘리고 분리막도 물량 늘린대. 제일 안 좋은 데가 지금 분리막이거든요. 왜냐면 전고체의 상용화 시기는 계속 앞당겨 오고 있어요. 그럼 분리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심플하게 전고체는 분리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네.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예요. 전체 40%씩 성장해서 3만 6천 톤 올해 3만 6천 톤 내년에 얼마냐? 4만 6천 톤. 그러니까 올해 3만 6천 톤에서 일단 40% 증가죠. 그 다음에 26년도에 7만 5천 톤. 여기서 또 50% 증가합니다. 27년에 10만 5천 톤. 여기서 또 30% 증가합니다. 톤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함유량이라고 해가지고 흑연에다가 실리콘 섞는 거예요. 근데 흑연에다 실리콘 섞는 거를 비싸다고 조금밖에 안 섞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3%대 함유량에서 6%대로 2배가 함유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내년에 또 늘어나요. 함유량이 7%대로 늘어납니다. 27년에는 함유량이 10%대까지 늘어나요. 함유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Q가 적용 차종에만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Q가 곱하기 2배씩 늘어나는 효과예요. 함유량도 늘어나면서 적용 차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퀀티티 효과를 누리는 게 실리콘 음극재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필요한 쪽에서 가장 올해 최고의 화두를 충전 성능이라고 보고 있다. 충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가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야 그거 포스코도 하잖아, 롯데도 하잖아, 야 LNF도 한대더라. 그러면서 엄청 깎아내려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하고는 분야가 다르니까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니까 양극재가 훨씬 더 기술력이 있고 양극재가 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쳐요. 그거는 차치하고 실리콘 음극재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높습니다. 왜냐? 실리콘 음극재 대량 양산하는 데만 일단 2, 3년이 필요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실 초기 충방전 효율을 높이는 것도 1년 이상 소요돼요. 그럼 최소 4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얘기하신 대로 실리콘 음극재 그 대주전자재로 깎아내시는 분들에 따르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포스코든 LNF든 뭐 다 롯데 다 지금 대주전자재로는 다 들어와 이거거든요. 들어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배터리 장비에서 썼다가 난리 나가지고 유럽 업체들, 중국 장비 업체들 다 빼 이런 것처럼 소재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EV3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가. 네. 그다음 아이오닉이 적용됐고요. 그러면 완성차 최고 포르쉐 타이칸에서 아이오닉이랑 EV3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 소위 말한 이 자동차 이 적용 그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된 거예요. 다 하겠네요. 그냥 다 할 것 같아요. 들어오면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EV3 3천만 원대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진입 장벽 때문에 4년에서 5년 소요되는데 저는 포스코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그리고 LNF가 다른 회사랑 합작해 가지고 예상하는 건 25년도에 양산한대요. 대주전자재로 이 경쟁 그 실리콘 음극재를. 그럼 걔네가 25년도에 양산을 했다 쳐요. 그럼 그게 100% 수율이 나오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100% 수율 나왔다 쳐도 그걸 고객사가 써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대주전자재료를 주도 면밀하게 보시려면 BTR이랑 중국의 BTR이랑 일본의 시네츠랑 중국의 샹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물량 늘어나는 거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이제 포르쉐 모델에서 SK1의 아이오닉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그 아마 얘네도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25년도 당연히 10,000톤 예상되고요. 26년에서 27년 가면 2만 톤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27년에 10만 5천 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년 얘네가 2만 5천 톤에서 한다? 그러면 전체 실리콘 음극재 4분의 1을 대주전자재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제가 그때 그 배터리 데이 때 엄청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가 대략 60불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네들이 원가 절감하고 공정 혁신해가지고 네. SNE 리서치가 결국 실리콘 음극재도 만드는 업체들 많아지면 공급 엄청 늘어나면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 가격 떨어지는 시점을 2030년으로 봤어요. 아직도 6년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갈 필요 없고 2027년 올해 3년 안에 실리콘 음극재 지금 가격 40% 이상 떨어뜨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격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되게 미래에셋에서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자 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한솔케미칼, MK전자, 뭐 SK 이런 회사들은 대주전자재료의 경쟁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보세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대주전자재료 15,000톤 생산할 때 1,000톤 생산해요. 한솔케미칼이 그렇게 대주전자재료 경쟁사로 떴는데요. 25년도에 시제품 양산해서 그 테스트 물량 통과된 게 750톤이에요. 2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경쟁사는 얘네예요. BTR하고 시네츠. BTR이 15,000톤 정도고요. 시네츠는 너무나 큰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에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든 회사고요. 시네츠는 하나의 여러 가지 화학 카테고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히려 BTR하고 이 샹샹이라는 데가 큰 데거든요.
얘네가 25,000톤이에요. 그래서 BTR하고 샹샹 늘어나는 물량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저도 이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리콘 응급제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가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데요. 아직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거예요. 전체 매출 비중에 현재 26%밖에 안 돼요. 그럼 내년에 몇 프로까지 늘어나냐? 53%. 26년에 얼마까지 늘어나? 70%. 그러면 26년 돼야지 70%니까 대주전자재료를 완전한 실리콘 응급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무슨 회사예요? 그러면 그냥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품 회사예요. 왜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품이 전체 매출과 이게 70%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회사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매출 비중이 26%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매출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50%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왜냐면 실리콘 응급제는요. 마진이 당연히 20%가 넘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하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는요. 마진이 10% 초반이에요. 네. 2배 마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나 봤더니 대주전자재료 주가 또 많이 빠지니까 또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바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2차전지 다 팔고 있는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조금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2차전지 긍정적인 뉴스 나올 때 어떤 회사 주가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냐 그걸 보시고 매출과 이익 늘어나는데 매출과 이익이 물량으로 늘어나는지 가격으로 늘어나는지 그걸 꼭 보시라. 근데 물량 가격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는 실리콘 응급제 쪽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훈 대표님 네. 그 다음으로 네. 그 요즘에 좀 장비 쪽도 좀 언급이 좀 네네네. 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비 회사 쪽 보면 2차전지 장비 회사 쪽 보면 PNT가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또 좋은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올해 매출이 그 1조 원에 맞아요. 이를 네. 것이라고 전망도 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네. 독일 기업 제품 거 쓰다가 PNT 제품으로 선택해서 쓴다고 네네. 하고요. 아마 좀 기술력이 더 나아서 네네.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비는 투자하기 진짜 심플한 것 같아요. PNT가 이미 넘사벽이 압도적이라서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이미 2조가 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엄청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도 매출이 1조가 넘고요. 이미 1분기에도 실적 2차전지 회사 중에 5개 손가락에 들 정도로 1분기, 2분기 실적도 아마 얘네는 시장 컨센서스 부합하거나 그거 부합하는 걸 초과하는 수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실적 일단 잘 나오는 이유가요. 그 마진 높은 고마진의 대형 수주가 나와 있는데 그 대형 수주가 바로 얘기하신 이런 그 테슬라 이 건식전극 공정이거든요. 건식전극 공정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건식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습식은 노말 메틸 피돌리돈이라고 NMP 용매라고 해요. 이 NMP 용매가 물질 자체도 아주 환경에 나쁜 유해 물질인데다가요. 그거를 200도 넘는 온도에서 끓여야 돼요. 그럼 200도 온도를 끓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 전체 이 공정 습식 공정에서 에너지 소모를 15에서 20%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그 200도 넘는 그 노말 메틸 피돌리돈을 끓이기 위해서 면적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 노말 메틸 피돌리돈을 끓여서 건조시키는 건조 면적이 필요한데 이거를 건식 장비로 하면 다 없어져요. 건조시킬 필요도 없고 NMP 용매를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하는 건식 전극 공정으로 갈 텐데 그 건식 전극 공정을 당연히 테슬라가 선두권으로 했는데 테슬라가 음극 양극 둘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극 양극 둘 다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음극 양극 하려면 사실 이 건식 전극 공정 장비를 해야 되는데 건식 전극 공정 장비 할 수 있는 데가 독일의 이 코니겐 바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PNT 정도, 그다음에 일부 유럽 업체 한두 개 정도, 이게 총 4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업체 거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PNT 거 장비를 쓴 거죠. 아마 금액이 66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건식 전극 공정 장비를 쓰면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MP가 엄청 유해 물질이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 쓸 건데 문제는 양극, 음극 다 못하니까 LG엔솔에 이것도 일부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 거 바탕으로 밑바탕으로 LG엔솔이 올해 말에 건식 양극, 음극 둘 다 파일럿 공정해서 최종적으로는 건식 전극 공정을 완전히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8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4년 남았는데 LG엔솔이 처음으로 2028년도에 건식전극 공정을 양극, 음극 둘 다 하겠다고 밝힌 거는 건식전극 공정 상용화 밝힌 거는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식전극 공정에 대한 이제 공정 수율이라든지 양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LG엔솔이 만약에 테슬라 물량의 건식전극 공정 가져간다? 그러면 LG엔솔 것도 PNT 장비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PNT가 상당히 타 공정업체들보다 압도적으로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극 공정입니다. 배터리에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과정인데 이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배터리 전극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도 국내에서는 PNT, CIS, TSI 3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캐파나 고객사 다변화 측면으로 경쟁할 만한 데가 PNT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CIS 정도가 유일해요. 근데 수주 잔고가 넘사벽이에요. 2조 대 8천억, 그러니까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CIS가 PNT 따라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그 바르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집 전체의 두께가 엄청나게 얇아지고 있거든요. 그 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술력인데 그 얇게 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PNT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롤트롤 장비라고 하거든요. 롤트롤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삼성, SDI, LG전소, SK온까지 모든 그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납품하니까 1등 회사가 계속 독점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NT도 LFP 배터리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내년에 양산돼요. 근데 금액으로 치면 한 130억 정도니까 적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장비 회사가 ESS LFP 배터리를 양산까지 했다는 거에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그게 아마 ESS LFP 배터리를 그냥 소위 말하는 고객사의 테스트 물량이 아니라 ESS LFP 배터리 아마 유럽 고객사 같은데 실제 물량을 받은 거예요. 수주를 받아서 ESS LFP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 SDI랑 LG엔솔 대형사가 이제 LFP 배터리 뚫었잖아요. 네. 그러면 PNT한테도 삼성 SDI나 LG엔솔의 뭐 단가가 안 맞거나 납기가 안 맞거나 그런 거를 PNT가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 회사랑 계속 경쟁할 건데 독일 회사랑 기술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번에 수주로 검증이 됐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는 가격적인 가성비 측면은 독일 회사보다 PNT 장비 회사가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20% PNT께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식 장비 쪽은 계속 그게 저거가 나올 거고 PNT가 그 원래는 명성 TNS란 분리막 장비 회사를 적자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경영 정상화하고 있어요. PNTMS라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PNTMS가 아마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되면 이것도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재미난 거는 미국 업체, 유럽 업체 외에 인도나 러시아 업체들을 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사가 글로벌 고객사가 지역도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건식전극 공정단에서는 압도적인 원탑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 잔고가 꺾이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전극 공정만 조립은 오히려 마이너스 5% 정도 감소했어요. 이거 왜 감소했을까요? 중국의 조립공정 장비 업체들이 대거 지금 유럽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극 공정 쪽에서는 중국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활성화 자동화 공정 쪽도 12% 감소했는데 전극 공정만 7.6% 분기별로 유일하게 지금 증가 추세했습니다. 근데 경쟁사가 뭐 CIS 정도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PNT가 계속 좀 독점하지 않을까. 그래서 PNT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 나오면 제가 또 다음 달에 꼭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장비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PNT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저 노칭 장비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그 DNT라는 회사가 LG엔솔의 레이저 노칭 장비 납품해서 주목받았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이것도 공정 혁신 원가 절감 그 다음에 그 신규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양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쓰던 그 노칭 장비는 다 레이저 노칭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그럼 레이저 노칭 할 수 있는 데가 DENT가 사실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나 가성비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 중에 주가는 박살났지만 결국은 그것도 레이저 노칭 장비가 미래 기술이거든요. 미래 기술 관련된 장비 회사 쪽에서는 DENT가 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아까 여기 이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이 조립 공정이나 활성화 공정 쪽은 중국이랑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쪽은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주 잔고 체크하는 거랑 중국 업체들 진입 여부를 주도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는 심플하게 전국 공적 장비 중에 글로벌로 탑 3권 안에 있는 PNT가 계속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NT도 주가가 네. 그 영업 아까 그 그거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재밌죠. 그거. 궁금하네요. 네. 23년도는 기저효과가 또 없었어요. 진짜 이 회사는 대단한 게 기저효과도 없어요. 안 빠졌죠. 아유. 자, 그러면 PNT는 22년도에서 24년도에 영업이익이 2.3배가 증가합니다. 이야. 네. 영업이 2.3배 증가하고 내년 분거까지 반영하면 여기서 40% 또 늘어나죠. 그러면 2.7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이 2.7배 늘어나는데 주가는 몇 프로 빠졌냐? 89,500원에서 35,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4,000원대니까 그쵸 4만 원 정도 빠진 거죠. 네, 4만 원 빠졌네요. 그럼 89,000원에서 4만 원 빠졌으니까 PNT도 거의 반토막. 40% 반토막 난 거죠. 근데 이익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익은 올해 내년에 2배 늘어나고 거기서 또 40%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빠진 이유가 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섹터의 영향도 받을 것 같고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그게 한 3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렇죠. 일부 싸게 산 분들은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수익 실현해서 또 그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받는 거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동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1,700억, 2,300억, 3,000억, 3,000억 이익 나는 회사인데 앞으로 3,000억 이제 이익 갈 건데 그러면 말로는 2차 전지 3년 보유할게, 5년 보유할게 하면서 주가 떨어지는 것만 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고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진짜 좀 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익 나는 거랑요.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 나는 거랑 실제 회사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잉여 현금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부터 300억 들어오고요. 내년에 700억, 내년에 1,000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뗄 거 다 떼고도 순수하게 회사로 현금이 잉여 현금으로 이제 1,000억까지 증가하고요. 이건 실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에요. 500억대, 700억대, 1,000억대 이렇게 영업 활동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장비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PNT가 너무 다른 회사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주가는 40%, 45% 정도 1년 동안 빠졌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몇 안 되게 어닝 컨센서스니까 추정치를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한 지 그 역사가 막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코로나 벌써 그렇죠. 그때만 해도 4, 5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보면은 이렇게 진짜 쌓일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네. 그리고 떠날 때 네. 오히려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미래에 결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것만 확실해지면 네네. 그때부터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네. 관심 갖고 하면 또 물론 3, 40%도 크지만 그 정도 버는 네네. 거고 그 전에 들어가면 몇 배를 버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2차 전지 섹터 가운데서 저희가 많이 언급했던 네. 뭐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네. 퓨처엔, 포스코, 뭐 에코프로, 네. 뭐 대주전자재료, 네. 뭐 PNT 이렇게까지 막 네. 각 분야별로 대장주 네. 망하진 않겠죠. 전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그 글로벌로 쌓아놨던 북미로 유럽으로 이제는 새로운 뭐 인도나 러시아나 이런 쪽 개척하잖아요. 그 쌓아놨던 글로벌 레퍼런스가 절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경쟁 그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업체, 유럽 업체, 뭐 북미는 뭐 경쟁사가 없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이 축적되어야 되는 산업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업체들이 그 시장에 선점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근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거 뭐 AI 반도체만큼 뭐 기술력이 돼? 그거는 그분 공부 안 하고 잘 진짜 뭣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당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포기하는 거. 뭐 BMW라는 회사가
유럽의 노스볼트를 주려고 했다가 다시 국내 업체들로 바꿨다는 거.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일부 들어갔다가 다 어떻게 보면 다 국내 업체들로 그 회수 리턴이 됐다는 거. 그리고 신규 업체들이 들어와도 그 정도의 캐펙스 물량을 대거나 뭐 검증된 게 없잖아요. 왜 지금 완성차 업체들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70% 80% 점유율을 차지합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 주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약간 자부심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구본무 회장님이 LG의 구본무 회장님이 또 포스코의 권호준 회장님이 이 리튬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면 그죠? LG의 구본무 회장,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 그런 분들의 이제 선구자적인 이런 기술 개발 혁신 그다음에 시장에 투입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2차 전지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용 유발 효과를 맞아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도 엄청 많이 지금 했잖아요. 청주, 포항 난리도 아닙니다. 울산. 지금 울산, 네. 새만금. 네, 새만금 맞습니다. 청주, 포항, 울산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거 투자한 거로 다 지금 신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 반도체 못지않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광물이 중요하니까 광물 지도도 만들어주고 광물 관련돼서 칠레나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거 협업할 때 정부에서 뭐 원팀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반영. 네. 그게 6개월 선반영 될 수도 있고 1년 선반영 될 수도 있고 2년 선반영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하락도 가파르게 오지 않았나. 근데 2차 전지의 미래는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가 당연히 직면해야 될 문제고 환경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글로벌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휘발유차를 28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32년이 됐든 생산을 안 하고 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차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맞아요. 정말로 장기 투자 컨셉에 딱 맞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이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장비 소재 부품 다 잘하잖아요. 배터리까지. 근데 선점 효과를 누렸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도와줍니다.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도 정부 PBR 밸류업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PBR 기준으로 0.45배예요. 그러니까 0.5도 안 돼. 청산 가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이익보다 과도하게 박살난 측면이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청정기술 제조 투자 금액 정당별로 요 161빌리언 공화당 쪽이에요. 네. 데모크래틱 이게 민주당 쪽이고요. 4배예요, 4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청정 기술에 당연히 전기차 포함되죠. 전기차의 수혜 지역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표밭, 텃밭인 공화당, 리퍼블리칸 디스트릭트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산업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확대 해석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또 잘못 보도하는 언론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요거 그거예요. 배터리 매니팩처링 인베스트먼트인 요거 이거 이창원 부장님하고 저기 선대인 소장님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클린 에너지 쪽에 배터리 보면 이거 여기 있죠. 공화당 레드스트릭 압도적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일렉트릭 비클도 공화당 압도적이에요. 솔라 태양광 뉴클리어 다 공화당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갈아엎지도 못할 뿐더러 갈아엎는다고 한들 공화당의 자기의 지지 세력 기반의 엄청난 반대를 얻을 확률이 높고요. 그거 같아요. 트럼프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휘발유차 규제하는 거 완화해서 야 전기차 너네 자체 경쟁력으로 잘 팔려면 팔아봐. 대신에 휘발유차 규제는 심하게 안 할 거야. 이거지. 야 전기차 못 팔게 할 거야. 이거 아닌 거죠. 전기차 니들은 니들 나름대로 니들 살 길 찾으면서 열심히 팔아봐.
대신에 너네 살려주려고 휘발유차 죽이진 않을 거야. 휘발유차 열심히 전기차랑 경쟁하게끔 해줄 테니까 전기차 니들 자체 경쟁력으로 한번 휘발유차 이겨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자체 경쟁력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전기차가 미국하고 유럽은 소비자의 선택도 얻어야 되지만 휘발유차가 휘발유 값이 너무 싸니까 원유 아까 제가 스프레드 원재료랑 판가 스프레드 해진 거 차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스프레드 차이 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원유가 싸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휘발유차는 가격 경쟁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지비도 너무 싸니까. 네. 예. 그래서 전기차는 충전 성능을 월등히 띄워서 휘발유차만큼 전기차 성능을 높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중국은 휘발유 값도 비싼데다가 전기차가 타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를 바꾼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가 1등이고 2등이 보스턴인데 너무 그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수요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다음 차 전기차 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거리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거리가 3km 미만이면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투표 확률이 40%가 넘었다. 근데 3%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20%까지 반토막 나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또 싹 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아까 또 수출주 네네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수출주 하나 정도 네네. 더 한번 뭐 네네. 있을까요? 그 2차 전지 실적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면 저 웅달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다 싹 다 안 나온 회사들 많아요. 뭐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도 안 나왔고요. 싹 다 업데이트 다 해드릴 거예요. 그거 숫자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같이 함께 정리해 보시고요. 계속 이거 여기서 더 가 하는데 계속 더 가는 게 역시 전력기기잖아요. 일단 먼저 전력기기도 우리 너무 재밌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HD 현대일렉트릭 똑같이 한번 이익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전력기기의 대장주는 뭐예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원래 재룡전기가 주가 측면으로는 대장이었는데요. 네. 재룡전기를 HD 현대일렉트릭이 주가 측면으로도 제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이건 이제 기저효과가 없죠. 3천억대에서 2배 늘어나죠. 여기서 50% 또 늘어나서 8,800억대 26년에 1조 찍죠.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에 이익이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럼 주가 몇 배 늘어났냐? 주가는 지금 6배 늘어났습니다. 우와. 6배 늘어났다가 지금 반토막 나서 지금 20% 가까이 빠져서 지금 딱 5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익 2배 늘어났는데 주가 5배 늘어났으니까 3배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럼 그 3배를 벌크업 하려면 내년 이익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6천억대에서 8천억대 그러니까 대략 30% 정도 이익이 더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럼 2배 늘어난 거 30% 늘어났으니까 한 230% 그죠? 230% 이익은 늘어나는데 지금 주가는 5배 올라왔으니까 200%, 250% 넘는 게 여러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려면 지금 25년도, 26년치 것까지 땡겨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4년, 25년도 이익 난 거보다 주가가 더 상승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완전 2차 전지랑 반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이익이 같이 속도가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숫자를 봤더니 심플해요. 수출액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30% 늘었고요. 이미 2분기까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 봤더니 2분기까지 연간 작년 거 연간 목표치의 62%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보수적으로 잡는데 연간 목표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8년도 거까지 다 받고 지금 받는 거는 29년도 2030년도 거 물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29년도 거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연에 30%씩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가장 잘하는 게 초고압 변압기인데요. 지금 초고압 변압기를 기존 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만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유럽인데요. 심지어 유럽에 잘하는 업체들조차 일본의 히타치, 유럽의 지멘스, GE, ABB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유럽 업체들이 미국이 잘 터지니까 왜냐면 미국이 세계 제2위의 전력 사용국이거든요.
미국이 잘 되니까 유럽 업체들도 전부 미국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몰아가는데 미국 몰아간 거 내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엘라바마 공장 증설하면서 그 미국 물량을 싹쓸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업체들이 미국 가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도 유럽에서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쇼티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격도 올리고 물량도 늘어나는 거를 역시나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유럽 물량까지 또 먹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AI 기반으로 검색 엔진을 돌리면 일반 표준 구글 검색보다 이 에너지 소모량이 10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10배가 증가하면 그러면 10배 증가하는 거를 결국은 전력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초고압 변압기가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변압기 쪽이 2000년 초반에 한번 교체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 딱 25년 차거든요. 네. 그럼 딱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70% 이상이 다 노후화된 거예요. 25년보다 더 노후화된 거예요. 그럼 지금 70% 이상 노후화된 걸 다 교체했냐?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체 수요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AI발 신규 수요도 있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 늘어나면서 태양광 때문에 또 태양광 쪽 신규 수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70% 교체해야 되는데 70% 이상 교체해야 되는데 이걸 다 못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25, 26년, 27년, 28년까지 나눠서 계속 교체 수요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고압 변압기만 터진 줄 알았더니 초고압 변압기 외에 또 뒷단으로 들어가는 게 차단기하고 배전 변압기거든요. 고압 차단기, 배전 변압기 이 카테고리가 골고루 지금 매출과 얘기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빅사이클 때문에 잘 됐는데 고압 차단기, 배전 변압기 쪽을 하고 이 배전 변압기가 LS가 잘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는 LS 일렉트릭이 좀 더 그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더 실적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LS 일렉트릭만 가진 않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국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본격화되는 게 25년, 26년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계약 물량 나오는 거는 아까 수주 뭐 5조 뭐 7천억까지 받은 거에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 5조 7천억 받은 거는 다 그거예요. 노후화된 거 교체 수요하거나 신규로 들어가는 거 수요이기 때문에 다시 또 초과 신규로 데이터 센터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 본격화되는 거 반영되는 거가 아마 9년 30년 그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거 언제 정점 도달하느냐 그러면 미국 제조업체들 건설 투자 데이터 센터 그 건설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꺾이진 않았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그 정점 가능성 투자 정점 가능성 그리고 지금 2분기 때 북미 쪽이 73% 늘어났는데요. 2분기 매출 보시면 재미난 게 중동에서 2천억 넘게 매출 달성했어요. 중동도 신규로 지금 제2의 북미에 유럽 뜨는 것처럼 제2의 북미에서 중동이 또 뜨거든요. 106% 연간으로 106%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그 전력연구원이 AI 데이터 센터는 최소한 전력 사용량 2030년까지는 166%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출 가이던스가 최소한 26년, 27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면 그럼 계속 아까 그거랑 끊임없이 비교해 보신 거예요. 주가 빠지면 주가 빠진 만큼 이익이 줄었냐 주가 올라가면 주가 늘어난 만큼 이익이 더 늘어났냐 그걸 보시면 되고 야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 줄어들면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박살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와 무관하게 기존의 노후화된 교체 수요 기존에 있던 거 신규 수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그 원래 써야 되는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전체 HD 현대 일렉트릭의 매출 비중 얼마 차지하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50개 주 중에 48개 주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전력은 데이터 센터와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전기 계속 많이 쓸 일만 나오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HD 현대 일렉트릭도 똑같아요. 시장이 주도주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처럼 최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밑을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주도주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삼양식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그 중에 한번 우선순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HD 현대 일렉트릭만큼 똑같이 비싸고 주가도 부담스러운데 방산이 이게 트럼프 됐다는 가정하에 보면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이 저는 알테오젠이나 삼양식품보다는 비싸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HD 현대 일렉트릭은 비싸도 계속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주가 꺾이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오늘 가서 계산해 보세요. 최고점 대비 30% 가격이 얼마고 지금 현재 주가랑 얼마 차이 나는지. 그 방사는 이제 트럼프가 네. 약간 뭐 고립주의, 네. 보호무역주의 네네. 이렇게 블록화시켜. 그러니까 미국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는 안 거예요. 하겠다. 너네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방위비 분담을 예산을 무한정 못 늘리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은데 심지어 그 전차 뭐 압도적인 기술력이 독일의 라인메탈인데 독일의 라인메탈 제치고 호주에 지금 수주를 받았잖아요. 장갑차. 그래서 그걸로 보면 유럽이 진짜 무서워할 정도로 야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거 써 우리나라 거 한국 거 고만 수입했는데 그러려면 걔네가 평상시에 캐펙스도 돼 있어야 되고 많이 AS도 돼. 그쵸 AS도 돼야 되고 그다음 평상시에 글로벌 업체로 많이 수주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유럽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 진출 초입기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진출하면 그 가장 방산 시장 중에 글로벌 뭐 1등이 미국이니까 유럽은 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상당 부분을 뺏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 뭐 아프리카랑 아시아 쪽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로 이게 퍼지고 있어요. K9 자주포 쓰는 국가가 10개로 늘어났거든요. 루마니아 됐잖아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또 받으니까 주변국들이 있거든요. 에스토니아 뭐 이런 국가들이 또 관심을 엄청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엄청 밀어줘요. 특별 금융 지원 해주면서. 네. 그 워낙 돈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전력기기 쪽은 네. AI 테마랑 같이 가는 건가요? AI 테마랑 그 신재생 테마랑 같이 가는데 그 본업이 노후화된 거 교체 수요가 지금 일단은 너무 크니까 그게 본업이 잘 터지는 그게 거고. 돌아온 거예요. 그쵸. 사이클이 돌아 25년 사이클이 돌아온 거고요. 와. 말씀하신 AI 테마에도 당연히 엮였습니다. 이게 전기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아까 구글 표준 검색 대비 AI 검색 기반으로 하면 10배가 전력을 더 써야 되니까 그 전력을 쓰려면 앞으로 변압기, 차단기, 배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진 게 네. 이게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네네. 데가 엔비디아 거 안 쓴다, 네네. 뭐 구글 거 쓴다, 네네. 자체로 개발한다, 뭐 이러면서 약간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AI는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맞으면 이 전력기기는 엔비디아만 전력기기를 그렇죠. 쓰는 게 아니고 구글 리바이스 청바지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금강 개발할 때 청바지 업체가 돈 번 것처럼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AI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게 그 투자 그 필요 그 엔비디아 칩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 투자금 대비해서 과연 맞아요. 이익이 나오냐 이익이 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그런 같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어차피 그냥 까는 거니까. 엔비디아 거 안 써도 구글 거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 100 쓸 수 있고 심지어 뭐 저기 아마존 거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AI는 엄청나게 시장 커질 거면 그 AI 뒷단을 받친 후방 산업이 이런 전력기기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바이오,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것보다 네. 좋게 보시는 네네. 다는 거군요.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와 또 새로운 관점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기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현대백화점 그 오프라인 강의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웅달 구독자분들도 꼭 만나오시고요. 현대백화점 강의랑 경제원탑에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새로운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원탑 그 온라인 강의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지금 주가 빠져서 구독자분들도 힘들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쉽지 않은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고 이럴 때 약간 호가창 보지 마시고 그 새로운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 세상에 어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면 또 어떤 혁신을 이뤄내는 부분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해외로 많은 부분을 뭐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수익이 나냐? 네, 공부해서 수익이 납니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면 최소한 덜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만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유튜브 당연히 기본적으로 찾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뭐 귀찮아도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 기사 검색을 열심히 해보세요. 기사 검색 손품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래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 떨어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즐겁고 재밌게 이 공부하는 과정을 저는 꼭 즐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 즉각적으로 보상이 안 올 수는 있지만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면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실력이 엄청나게 쌓이면 그게 어느 순간 그 뭐라 그러죠? 티핑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게 그렇죠. 팍 뜨는 순간이 전 분명히 구독자분들 오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